자, 반응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챕터 6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에 있어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이용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까지는 우리가 컨버전 알고리즘으로 그 아이소서멀 리액터를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등원 반응기를 설계를 했는데 6장부터는 이제 컨버전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으로 설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배치 반응기, CSTR, PFR, 팩터 배드 리액터에서 이제 몰 밸런스, 특히 이 몰라 플로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리액터에 몰라플로우 알고리즘 적용하는 거, 그리고 멤브레인 리액터에 적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반응공학 수업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반응공학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거의 4장, 5장까지 배우면 이 반응공학 교과의 한 70% 이상, 7, 80% 배웠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5장까지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5장까지 내용들이 거의 반응공학의 기본이고, 그 학원기사라든지 이런 학원과에서 뭔가를 학원 관련해서 시험을 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5장까지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 2, 3, 4, 5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6장에서부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반응 시스템 혹은 세미 배치라든지 마이크로 리액터라든지 멤브레인 리액터라든지,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거랑 8장에서 멀티플 리액션, 이런 분들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의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컨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몰수를 나타내고, 혹은 플로우 몰 플로우 레이트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기 부피를 계산하고 설계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그, 그 몰수나 몰 플로우 레이트, 그러니까 컨버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A의 몰수, A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쓸 때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멤브레인 리액터라든지 멀티플 리액션, 가스 페이지에서 멀티플 리액션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컨버전 알고리즘보다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요. 이거는 이제 이거 차근차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컨버전 알고리즘하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컨버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밸런서식이 어, 리미팅 리액턴트,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되는 리미팅 리액턴트, 이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다 보면 반응물 A가 얼마만큼 소모됐는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하공에서는 생산물, 프로덕트가 얼마만큼 생성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물이 얼마만큼 소모됐느냐 보다도 어떨 때는 우리가 가치 있는 물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생성될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몰라플로우 레이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이 몰 밸런스 식을 그리고 각각의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그 스페시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응식이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하고 D가 생성된다. 물론 여기 양놈 개수는 뺐어요. 그래서
컨버전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쓸게. 우리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떨 때 보면 프로덕트 C나 D가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라 그러면 C가 원하는 생성물이라 치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생성될까? 이런 것도 궁금했잖아. 얘가 얼마만큼 반응해가지고 C와 D를 만드는데 얘가 얼마만큼 생성될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C가 가장 많이 생성되기 위한 발응기 부피가 얼마일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럴 때 이제 뭘 쓰느냐?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을 씁니다. 자,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의 순서대로 좀 볼게요. 어떤 스텝으로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지 이걸 좀 알아볼게요. 우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되는 생성물이 C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건 가역 반응이고 가역 반응. 그죠? 그러면 이제 몰 밸런스식은 우리가 그 컨버전 알고리즘은 반응 한 개 반응물 A에 대해서만 썼죠. 근데 몰라 프로레일 알고리즘은 몰 밸런스식을 여기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반응물이 A도 관련하고 B도 관련하고 C도 관련하죠. 그래서 몰 밸런스식을 컨버전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배운 1장에서 배운 몰 밸런스식 형태로 이렇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다 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PFR을 디자인하겠다. 반응이 PFR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다 A, B, C에 대한 PFR의 그 몰 밸런스식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도 법칙. 속도 법칙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에 대해서 우선 하나를 써요. A에 대해서 하나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A에 대한 몰 밸런스식에 A에 대한 반응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B에 대한 거는 B의 몰 밸런스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에 대한 우리가 속도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C는 C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다음 단계인 상대적으로 relative reaction rate 관계.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각각 스페시스에 대해서 relative reaction rate 관계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분의 양농계 소분의 마이너스 RA는 2분의 마이너스 RB 1분의 RC 해가지고 RB는 2RA, RC는 마이너스 RA. 그러면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 RB, 리액션 레이트 RC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이 식에다가 여기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이러면 되니까. 그지? 그죠?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농도로 농도 텀을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용을 해가지고 적어줍니다. 가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선 리퀴드 페이지부터 볼게요. 리퀴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CA, CB, CC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가스 페이지 리액션에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할 때 농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우선 가스 페이지 리액션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한다. 그러면 아이소서멀이니까 얘 없어지지. 그리고 만약에 압력 강화가 없으면 이 텀도 무시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의 농도, B의 농도, 뭐 C의 농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FT는 당연히 FA 플러스 FB 플러스 FC. 그리고 만약에 압력 강화가 있다. 그러면 dW, dy는 2y분의 마이너스 알파 FT 오분 FT.
그리고 y는 p0분의 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 몰 밸런스식, 속도 법칙, 그리고 렐러티브 리액션 레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한 속도 법칙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나온 여기 농도하고 프레셔 드랍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스텝 1번부터 스텝 5번까지 쭉 합쳐야 되는데 이게 합치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몇 개 나오죠? A에 대한 몰 밸런스식, B에 대한 몰 밸런스식, C에 대한 몰 밸런스식, 그리고 그 A, B, C에 대한 몰 밸런스식 이 미분식은 앞장에 있고 그 다음에 압력 강화에 대한 몰 밸런스식이 또 있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4개가 나와요. 미분 방정식 4개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손으로 풀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제공하는 폴리매스나 혹은 여러분들 1학년 때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매틀랩 같은 거 수치 해석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매틀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컨버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 쓰고 A에 대해서 속도 법칙 쓰고 리미팅 리액턴트 A에 대해서 농도 표현을 해가지고 세 개를 합친다 그랬죠. 근데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은 A, B, C에 대해서 그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케미컬 스페시스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 그 다음에 속도 법칙 구하고 농도 구해가지고 합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프레셔 드랍 들어가면 합치는 거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손으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푸는 게 불가능하고 ODE 솔버로 꼭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몰 밸런스식 CSTR, PFR, 팩트 배드 리액터, 매치 리액터의 몰 밸런스식을 보면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 같은 경우는 볼륨 변화가 없죠. 그래서 농도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농도 텀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챕터 1에서 배운 해분식 반응기의 몰 밸런스식인데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니까 여기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부피가 안으로 집어넣으면 배치 리액터에서 RA는 DT, DC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B에 몰 밸런스 쓰면 DT, DCB는 여기에 양농계수 고려한 A분의 B, R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CSTR 같은 경우는 1장에서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죠. 1장에서 배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FAO 대신 V0 CAO, FA 대신 V0 CA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B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B에 대해서 쓰면 여기 리액션 A에 대한 리액션 레이스 렐러티브 리액션 레이스로 마이너스 A분의 B, RA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B에 대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PFR은 몰 밸런스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FA가 CA V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V0 곱하기 dV dCA 이게 RA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B에 대해서 쓰면 여기 양농계수 고려를 하면 V0 곱하기 dV dCB는 A분의 B, RA 그 다음에 팩트베드 리액터에도 이렇게 쓰면 V0 DWDC에는 RA 프라임 그리고 B에 대해서 쓰면 DW DCB 그 다음에 곱하기 V0는 A분의 B RA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면 그러면 몰 밸런스식이 어떻게 되느냐? CSTR, PFR, 팩트베드 리액터, 배치 리액터의 몰 밸런스식이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선 CSTR
CST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를 이제 B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RB분의 FBO 마이너스 FB. 그 다음에 C도 C에 대해서 쓰면 마이너스 RC분의 FCO 마이너스 FC. 그래서 D도 그렇게 쓸 수 있고 일반식으로 J에 대해서 쓰면 V는 마이너스 FJ분의 FJO RJ분의 FJO 마이너스 FJ 이렇게 쓸 수 있죠. PFR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해서 나타낸 게 DVDFA, B, DVDFB, DVDFC, DVDFD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반식으로 JCPS에 대해서 쓰면 DVDFJ는 RJ,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일반식 DWDFJ는 RJ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속도 법칙 만약에 우리가 팩트베드 리액터를 이그젠플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계속 얘기를 하면 팩트베드 리액터를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속도 법칙 A가 없어지는 속도를 이런 A의 농도에 비례하고 B의 농도에 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리미팅 리액턴트 A뿐만 아니라 B도 관심 있고 C도 관심 있고 D도 관심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 A의 반응 속도뿐만 아니라 B의 반응 속도, C의 반응 속도, D의 반응 속도도 다 구해야 돼. A의 반응 속도 이렇게 구했으면 이거에다가 A의 반응 속도하고 A의 반응 속도하고 B의 반응 속도는 이러한 관계식 있죠. 그리고 A의 반응 속도, C의 반응 속도는 이러한 관계식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렐러티브 리액션 레이트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팩트베드 리액터에서의 몰 밸런스 그리고 속도 법칙 그거를 A, B, C, D에 대해서 다 구했지. 그러면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농도도 A, B, C, D에 대해서 이렇게 CA, CB, CC, CD 이렇게 다 구합니다. 물론 이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면 이 JCPS의 농도가 CTO 곱하기 FT분의 FJ, T분의 T0, P0분의 P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A의 농도는 CTO 곱하기 FT분의 FA, T분의 T0, Y Y가 결국 P0분의 P잖아. 그지? 그리고 B의 농도도 이런 식으로 FT분의 FB, T분의 T0, Y 그 다음에 C의 농도도 CTO 곱하기 FT분의 FC, T분의 T0, Y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몰 밸런스식을 다 쓰고 그리고 농도를 몰 플로우 레이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페이지 리액션에 혹시 압력 강화가 있다 그러면 압력 강화식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스페시스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 그리고 속도 법칙 그리고 농도 그 다음에 프레셔 드랍식 이걸 다 합쳐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 K, CTO, 알파, 베타, T0, A, B, C, D 이런 것들 다 정해주고 그리고 FAO, FBO, FCO, FTO도 다 정해주고 리액터 볼륨, 파이널 리액터 볼륨 뭐 이런 것들도 V 파이널 이런 것도 정해줘 가지고 우리가 OD 솔버로 이제 풀어요. 풀면 어떠한 반응기 부피에 따른 A의 몰 플로우 레이트, B의 몰 플로우 레이트, C의 몰 플로우 레이트 이런 게 그래프로 그려져요. 자, 마이크로 리액터. 자, 조금 전에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 예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리액터고 실제 마이크로 리액터는 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블락 형태나 이런 그 레고 형태의 리액터예요. 거기 안에 이제 채널이나 투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블락 안에 채널이 굉장히 어,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 서피스 에어리어 투 볼륨 레이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 얘네들은 레고 형태로 딱딱딱딱딱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어떤 실험실 스케일에서 유용한 반응기예요. 자, 그리고 하이 서피스 에어리어 투 볼륨 레이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가 높기 때문에 열 관리를 되게 어, 열 관리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반응기를 히팅하고 열을 빼고 하는 것보다 작은 반응기에서 이제 열을 관리하고 열을 주고 열을 빼고 이러는 게 쉽잖아. 그리고 매스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서피스 카탈라이즈드 리액터의 리액션에 굉장히 퍼실리테이티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 마이크로 리액터의 좀 특성을 좀 알아보면 우리가 그 뭐냐 엑소서밍 리액션 발열 반응인 반응을 하다 보면 그 반응기에서 열이 막 발생하는 하면서 열이 막 발생하는 그런 반응을 하다 보면 핫스팟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핫스팟. 갑자기 그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열이 확 발생이 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이런 거를 되게 줄일 수가 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이유들도 아까 얘기한 그 서피스 에어리어 투 볼륨 레이쇼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로 리액터를 이용을 하면 반응을 우리가 온도 관리, 열 관리가 유용하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독성이 있거나 혹은 폭발성이 있는 중간체를 만드는 반응 같은 경우 이런데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타임이 좁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타임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내로우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처음에 반응물이 딱 들어가서 체류 시간 동안 체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체류 시간에 레지던스 타임의 디스트리뷰션이 좁다는 얘기는 그게 그 진짜 이상적인 체류 시간 동안만 딱 그 거쳐서 나가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어,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로 리액터 시스템에서 이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되는 거를 높이고 싶으면 단순히 어, 그 블럭을 패러럴하게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된다 그러고 이런 마이크로 리액터 같은 경우 컴비나토리얼 케미컬 스크리닝이나 혹은 레보노 칩, 센서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리액터는 우리가 반응공학에서는 이 부피를 모델링 하거나 모델링 하는데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마이크로 리액터를 모델링 하는 데는 우리가 PFR 밸런스, PFR 모델을 써요. 자, 마이크로 리액터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제 6-1이고 예제 6-1이고 물론 이 그 반응을 이 문제를 그 여기 있는 반응물만 기준으로 해서 컨버전 알고리즘으로 그 풀 수 있긴 한데 어, 우리는 그 몰라 프로레이드 알고리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봅시다. 우선 가스 페이지 리액션 ENOCl이 반응을 해가지고 분해가 돼요. 그래서 NO하고 CL2하고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이제 425도씨 698켈빈이죠. 그리고 1641 킬로파스칼 16.2 atm에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반응을 지금 NOCl의 분해 반응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순수한 NOCl만 이제 피딩이 되고, 그리고 리액션이 그 기초 속도 법칙으로 기초 속도 법칙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A가 없어지는 속도는 KCA의 제곱.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반응물의 양동계수가 이니까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선 지금 보면 1년에 NO를 20톤 생산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를 이용을 하는데 10 마이크로 리터가 10개의 마이크로 리액터가 패러럴하게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다 그러고, 이런 마이크로 리액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1년에 20톤 NO를 생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리액터는 100개의 채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 채널은 0.2mm 가로 세로 스퀘어가 있고 250mm 랭스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1번 A번의 문제가 우선 몰라 프로 레이트를 볼륨의 함수로 랭스에 따라서 이렇게 플라팅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를 하라는 얘기는 지금 A뿐만 아니라 생성물 B하고 C하고 이걸 다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 채널의 볼륨은 10의 마이너스 5성 데시미터 3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85% 전환율을 얻을 때 그때 리액터 볼륨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반응 온도, 반응 압력, 순수한 NOCl, 그리고 20톤의 NO를 생산해야 되고 1년에, 그리고 지금 반응기 부피, 각각의 반응기 부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엘리멘터리 레일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속도 법칙 이렇게 따라야 되고, 그죠?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륨의 함수로 플라팅을 하라. 플라팅하고 분석하라. 그리고 85% 전환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볼륨이 얼마냐. 그리고 어디셔널한 인포메이션으로 K 값이 0.29 데시미터 삼성 per 몰 per sec래요. 이 K 값만 봐도 이 반응이 2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1년에 2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85% 컨버전이 필요하고, 이때 피드 레이트는 0.026 몰 퍼 세크, 그리고 채널당 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FAO가 22.6 마이크로몰 퍼 세크, 한 채널에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몰 퍼 세크가 22.6 마이크로몰 세크죠. 그러면 85% 전환율을 가질 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NO 얘는 얼마만큼 생성돼야 되느냐? 19.2 마이크로몰 퍼 세크로 나와야 되죠. 이때 부피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래요. 물론 이거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버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A번에서 그 ABC에 그러니까 NOCl, NO 그 다음에 CL2에 그 뭐냐 그 몰 프로 레이스를 부피에 대해서 플라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A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부피만 구할 것 같으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우리가 A번도 구해야 되니까 그 몰라 플로우 레이스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선 A, B, C 지금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A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B와 C를 생산하는데 이거에 각각의 몰 밸런스식 이렇게 다 적습니다. A, B, C의 몰 플로우 레이트 다 적고 그리고 속도 법칙 마이너스 RA는 KCA 제곱 왜냐하면 A에 대해서 엘리멘트를 A노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2차죠. 그리고 여기 있는 RB, RC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relative reaction rate 관계식 마이너스 1분의 RA는 1분의 RB, 2분의 1 RC 해가지고 RB, RC를 이런 식으로 다 구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스토이키오메트리로 이제 농도를 정해야 되죠. 농도를 정할 때 우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랬고 압력 강화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상에서 농도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이건데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해. 얘 무시. 그리고 압력 강화 거의 없어. 얘 무시. 그죠? 그러면 농도 텀이 심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한 농도를 다 표기를 해야 되죠. CA는 CTO 곱하기 FT분의 FA. B의 농도는 CTO FT분의 FB. C의 농도는 CTO FT분의 FC. 그래서 농도를 몰라 플로우 레이쇼로 나타내기 때문에 FT분의 FA, FT분의 FB, FC분의 FT분의 FC 이런 식으로 몰라 플로우 레이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몰 밸런스식을 다 쓰기 때문에 몰라 플로우 레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죠? 몰 밸런스식에서 구한 디자인 인디케이션, 그리고 속도 법칙, 그리고 스토이키오메트리를 구한 농도 이 세 개를 합쳐야 되겠죠. 우선 농도하고 속도 법칙하고 다 합치면 A에 대해서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B에 대해서도 합쳐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C에 대해서 합치고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다 합치면 여기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 밸런스 플러스 레이로 플러스 스토이키오메트리 이거를 다 합치는데 이제 단순히 A만 아니라 B, C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다 합치식이 dv는 dfa, dvdfa는 마이너스 k cto의 제곱, ft분의 fa 제곱, b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dvdfb는 k cto의 제곱, ft분의 fa의 제곱, 그 다음에 dvdfc는 2분의 k cto의 제곱, ft분의 fa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이 몇 개 나오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리고 미분 방정식이 세 개가 나왔다는 거를 우선 알고 있고 그리고 CTO 그 각각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CTO 값 초기의 토탈 농도 이거를 계산을 하면 우선 순수한 그 NOC의 반응물이 1641kPa만큼 있다 그랬으니까 C는 RT분의 P0니까 RT5분의 P0 이렇게 해가지고 8.314 그리고 반응온도 곱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앞서 구한 세 개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여기 있는 것처럼 폴리매스나 다른 ODE, 그러니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솔버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폴리매스도 있고 매스캐드도 있고 매틀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DE 솔버를 이용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부피 변화에 따라서 이 지금 y축은 몰수 변화예요. y축은 몰수 변화인데 a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거기에 동일한 몰 레이소로 증가하고 c는 2분의 1 몰 레이소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컨버전 알고리즘으로 A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어떠한 컨버전을 얻을 때 이 부피 이런 것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몰라플로 레이스로 여기 있는 것처럼 ODE 솔버를 풀면 ODE 솔버를 이용해서 풀면 부피 변화에 따른 몰수 변화, 그러면 몰수 변화를 알면 컨버전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반응물뿐만 아니라 생성물에 대한 몰수 변화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ODE 솔버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그 책에서 공급을 하는 폴리메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우선 미분 방정식 3개 A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죠. 이렇게 DFA 나누기 DV는 RA 이렇게 그리고 B의 미분 방정식, C의 미분 방정식 그리고 각각의 explicit equation들 혹은 그 조건들을 다 적어줍니다. T는 698 그리고 CTO는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RT분의 P니까 1641kPa 나누기 8.314 그 다음에 온도는 698도씨라 그랬죠. 698 켈빈 그리고 뭐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리고 FT는 FA, FB, FC 합친 거 CA는 CTO 곱하기 FT분의 FA 그리고 K 값 계산한 거 반응 속도 상수 K 값 그리고 FAO 처음에 계산한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기 부피유량 V0 그리고 타우 그 다음에 RA, RB, RC 다 정해주고 컨버전 다 정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식처럼 그렇게 파이널 밸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84.5%, 85% 정도 됐을 때 부피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멤브레인 리액터, 막반응기라고 하죠. 막반응기. 멤브레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느냐? 전환율을 높이거나, 그 예를 들어서 연력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반응에서 전환율을 높이는 거. 어떤 게 있죠? 연력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반응? 평형 반응 같은 거 있지. 그래서 A하고 B, A가 반응을 해서 B로 생성되는데 이게 평형 반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평형이 존재할 텐데 평형을 프로덕트 쪽으로 전환율이 더 높은 쪽으로 프로덕트 쪽으로 평형을 옮겨가고 싶다 그러면 B를 빼주면 되지. 그런 경우.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반응을 전환율을 높일 때 그리고 멀티플 리액션에서 그 선택도를 좀 높이려고 할 때 이럴 때 씁니다. 연력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반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할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할까? A가 반응을 해가지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C하고 D가 생성이 되는데 D가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반응이 이게 평형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계속 제거하면 어떻게 돼? 평형이 정반응이 더 많이 가겠지. 그래서 평형이
평형이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되게 쉽게 빼낼 수가 있거든. 막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막 반응기 멤브레인 리액터를 씁니다. 자, 멤브레인 리액터에서 거기 안에 있는 멤브레인 분리막 같은 경우는 떤 반응물에 대해서는 장벽 혹은 배리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투과를 시켜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파티큘레이터나 벌키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냥 여전히 어, 배리어 역할을 해서 남겨두고 그 몰레큘 크기가 굉장히 작거나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진 애들, 예를 들어서 리니어 체인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내보내는 이런 것들, 이런 막으로 그 막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멤브레인 리액터에 이제 어 리액터 리액티브 사이트, 그러니까 이 막 막에 활성이 있는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촉매 그 자체로 쓰이기도 해요.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를 이용을 했을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역 반응에서 높은 전환율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전환율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느냐? 한 가지 한 프로덕트는 어, 그 디퓨전 아웃 시켜가지고 계속 빼주면 이 멤브레인 통해서 계속 빼주면 나머지 나머지 물질들 그 멤브레인 리액터를 통해서 프로덕트 중에 하나를 빼주면 반응이 평형 반응에서 이제 그 프로덕트 쪽으로 평형이 움직이겠죠.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전환율을 높인다. 이런 원리예요. 조금 전에 설명한 멤브레인 리액터의 개념을 그림으로 좀 나타냈어요. 우선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사이클로헥산이 분해를 해가지고 벤젠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수소로 이렇게 분리되는 반응. 그러니까 탈수소화 반응이죠. 디하이드로지네이션 반응인데 사이클로헥산에서 이제 수소를 빼는 반응이고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응식을 이렇게 씁시다. 근데 이 반응을 멤브레인 리액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야. 우선 여기에 이,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하고 있는 이 파이프가 멤브레인 리액터고 멤브레인이고 이 안에 이 동그란 캐럴리스트들이 막 있는 거예요. 캐럴리스트 입자가. 그래서 어, 피드인 사이클로헥산을 이쪽으로 투과를 시켜주면 이, 이 촉매 표면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촉매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수소가 생성되는데 수소하고 이 벤젠하고 반응 그 분자 크기를 계산하면 수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수소가 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 음. 그래서 빠져나가 가지고 어, 퍼미어블 가스 수소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남은 애들 그러면 덜 빠져나오지 못한 수소하고 여기 있는 벤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수소가 계속 빠지니까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겠죠.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하고 촉매 입자로 구성된 거 이런 거를 이제 IMRCF라 그래요. 뭐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너트 멤브레인 리액터. 그래서 멤브레인이 이너트하고 여기에
캐러리스트 펠렛 온 더 피드 사이드 해가지고 촉매 펠렛이 안쪽에 있는 경우. 그래서 IMRCF는 멤브레인 자체는 이너트하고 단순히 역할이 뭐냐, 퍼미어블 베리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빼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멤브레인 자체를 있잖아. 이 자체를 촉매 물질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 촉매 입자가 아니라 촉매 입자의 재료로 멤브레인 자체를 만들 수가 있죠. 동일하게 이게 피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가스가 여기 컨택을 막 하면서,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가 여기 컨택을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를 이쪽으로 빼고 스위핑 가스에서 이렇게 퍼미어블 가스를 이렇게 빼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CMR, 카탈리틱 멤브레인 리액터라 그러고, CMR에서는 촉매가 멤브레인 자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촉매의 고온 파우더나 촉매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들이 멤브레인 안쪽 표면에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응도 하고 수소가 투과할 수 있게끔 이런 배리어 역할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그림 도식화한 거 이 그림인데, 우선 리액턴트인 사이클로헥산이 이렇게 있고 반응을 하고 나서, 반응을 하면 수소가 생성되죠. 그래서 수소는 이 멤브레인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스위핑 가스로 이렇게 수소를 해소하고, 벤젠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수소는 솔직히 어디든 통과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어? 예를 들어서 강철로 된 파이프에서도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통과해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수소는 굉장히 작은 어, 수소는 작은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수소 몰레큘은 충분히 이 멤브레인의 작은 포를 통과했을 만큼 작기 때문에 디퓨즈 아웃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벤젠릭이 있는 사이클로헥산이나 어, 벤젠 같은 경우는 투과를 못하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반응이 오른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고 어, 우리가 전환율을 더 높게 얻을 수 있죠. 이 반응물 기준으로 전환율을 높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멤브레인 리액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봅시다. 모델링. 그러면 멤브레인 리액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 이런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B는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죠? B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B가 수소니까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우선 A하고 B하고 C하고 공급이 되고, 여기에 어떤 컨트롤 볼륨 내에서 이때까지의 부피, 그리고 이때까지 부피의 V 플러스 델타 V, 여기 델타 V라고 치면 그리고 B는 빠져나가는 거를 RB라고 하자고. RB, 멤브레인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를. 그러면 우선 A하고 C하고만 생각을 하면, A하고 C하고만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PFR하고 동일한 밸런스식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몰 밸런스식이 A하고 C가 이런 식으로 PFR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물론 PFR하고 동일한 게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디퓨저 아웃 때는 라지 R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라지 RB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멤브레인 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B에 대해서 몰 밸런스식을 한번 볼게요. 우선 PFR과 동일하게 플로우 인 V 상태에서 FB, 그 다음에 플로우 아웃은 V 플러스 델타 V, 이 컨트롤 볼륨을 델타 V라고 하는 거야. 델타 V. 이 델타 V
V 플러스 델타 V에서 FB, 그리고 디퓨저 아웃 되는 거를 RB 곱하기 델타 V, 제너레이션은 이 반응기 안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 RB 델타 V, 스몰 RB 델타 V 이렇게 되죠. 이게 정상 상태니까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RB라는 거는 B의 몰라 플로레이트, 몰라 플로레이트인데 멤브레인 리액터 볼륨당 빠져나가는 B의 몰라 플로레이트.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라지 RB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멤브레인 리액터 단위 볼륨당 디퓨저 아웃돼서 멤브레인 이 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RB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단위는 몰 퍼 데시미터 삼성 퍼 세크.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멤브레인 볼륨당 이 사이드 쪽으로 빠져나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B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RB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델타 V로 나눠 가지고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PFR의 밸런스 식이죠. 거기에 뭐가 더 붙죠? 여기 있는 것처럼 디퓨저 아웃 되는 게 더 붙는 거지. 빠져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죠. 지우고, 그리고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멤브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트 B를 우리가 WB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WB는 몰라 플럭스, 그리고 A는 서피스 에어리어 투 유닛 볼륨,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단순히 멤브레인 리액터가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릴게요. 이거 잘 그려야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멤브레인 리액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 다이아메터가 D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합시다. L.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좀 그릴까요? 다시 좀 그릴게. 좀 잘 그려야 돼, 진짜. 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우선. 그리고 여기 다이아미터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거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멤브레인 리액터를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딱 펼치면 어떻게 되지? 펼치면 이렇게 될 거고, 사각형처럼 펼칠 수가 있죠. 종이처럼. 다시 그릴까요? 다시 크기가 너무 다르니까. 우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가 L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이 길이. 아, 왜 이렇게 못 그리니? 그죠? 이 길이는 이 D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외부 원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2파이 r 혹은 파이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라는 거는 A라는 게 지금 정의가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니까 서피스 에어리어는 얼마죠? 파이 dl이지. 이 면적일 거 아니야, 이 면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면적이 이 내부에 가스가 이게 컨택하는 면적이죠.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부피는 여기 면적 곱하기 여기 L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냐? 부피는 파이 r 제곱인데 4분의 d 제곱 곱하기 L 해가지고 얘 없어지고 파이 이렇게 되죠. 4분의 다이아미터의 제곱의 파이지.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d 하나 없어져서 d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선 여기 라지 RB가 WB 곱하기 A다. WB는 몰라 플럭스다. A는 단위 볼륨당 면적,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 리액터의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다. 여기서 이제 또 W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몰라 플럭스인 이 WB를 매스 트랜스포 코에피션트하고 컨센트레이션 그 그라디언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몰라 플럭스를 매스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그리고 여기에 농도 9배. 여기서 이제 B의 농도는 그 메모리 리액터 안쪽의 농도고 BS라는 거는 수소가 빠져나가면 여기서 이제 수소를 스위핑하죠. 그때의 농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C 프라임 같은 경우는 오버롤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단위는 유닛은 미터 퍼 세크, 디멘전은 거리 퍼 시간, 그리고 CBS라는 거는 스입 가스의 농도. 자, 그래서 우선 멤브레인 리액터의 이제 몰 밸런스식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디퓨즈 아웃되는 속도 라지 RB는 몰라 플럭스 곱하기 A. 여기서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액터의 단위 볼륨당 서피스 에어리어. 그리고 여기서 WB는 다시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랑 농도 구배, 농도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B에 RB는 WB 대신 KC 프라임 A, CB, CB에서 쓸 수 있고 여기서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 볼륨당 에어리어니까 그 멤브레인 리액터의 볼륨은 좀 전 슬라이드에 설명을 했죠. 4분의 파이 D 제곱 L 그리고 서피스 에어리어는 파이 DL 그래서 D분의 4 이렇게 되고 근데 수입 가스 같은 경우는 수소를 워낙 빨리 빼주기 때문에 CBS는 0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KC'A를 다시 KC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RB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RB 같은 경우도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몰수의 디멘전을 가지는데 농도는 단위 볼륨당 몰수니까 KC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분의 1의 디멘전을 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6-1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멤브레인 리액터에서 이제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멤브레인 리액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멤브레인 리액터에서 안쪽에 있는 어떠한 생성물을 빼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케미컬 스페시스를 사이드 쪽에서 사이드에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다시 공급을 해서 선택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FAO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FBO는 이렇게 조금씩 공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B를 사이드 쪽으로 조금씩 공급을 하는 경우, 이럴 때 멀티플 리액션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드 리액션을 억제하고 원하는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선택도를 높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플 리액션에서 배우긴 할 거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도 생성될 수 있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D도 생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C예요, C. 근데 이럴 때는 A의 농도가 높아야 이런 반응 아래에 있는 K 이렇게 쓸까요? C가 생성되는 속도 같은 경우는 K CA의 3승 CB의 1승 그 다음에 RD는 K CA의 1승 CB의 뭐 3승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C라는 거는 C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 속도 첫 번째 반응을 많이 일으켜야 되죠. 근데 첫 번째 반응은 A의 농도에 대해서 3승에 비례. 그러면 A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B는 적으면 적을수록 첫 번째 반응이 많이 지속되겠죠. 근데 B가 만약에 많다. 그러면 B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리액션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A가 FAO가 많은 양으로 여기 딱 들어가. 그리고 FB가 조금만 딱 들어가요. 조금만. 그러면 반응을 하고 나서 A는 여전히 이만큼 있고 B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반응할 때 A가 많고 B가 조금 했으니까 이 반응으로 첫 번째 반응으로 잘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또 B를 조금씩만 넣어줘. 조금만. 그리고 A를 여전히 많아. 그러면 다시 또 첫 번째 반응,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이 반응만 잘 진행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근데 두 번째 반응에서 B는 이미 소모됐기 때문에 B는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도 B를 조금만 넣어줘. 그리고 여전히 B에 비해서는 A가 조금 더 많아. 그러면 또 첫 번째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이드 스트림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선택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A하고 C하고 D 같은 경우는 밸런스식이 밸런스식이 다 똑같은데 PFR하고 똑같은데 B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에서 넣어주는 애들은 밸런스식이 여기까지 하면 PFR이라 그랬죠. 근데 사이드 쪽에서 들어오는 RB가 있죠. RB.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리버스블 리액션에서 컨버전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제 몰 밸런스식
쪽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근데 이거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는 외부에서 B가 들어오는 거니까 몰 밸런스식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B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사이드 쪽에서 유니폼리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B를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멤브레인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 압력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B의 압력을 높여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멤브레인 통해서 그 메인 멤브레인 리액터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의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몰 밸런스식이 이렇게 된다. 나머지는 다 PFR 몰 밸런스식하고 동일하다. 어, 빠져나가는 거하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의 차이는 여기 부호 차이, 부호 차이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6장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